안녕하세요. 50대 여자입니다. 나이 50이 넘은 지금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기억이 가물가물 흐릿해져 옵니다.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울적해지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소위 가방끈이 짧은 분들이었어요. 가난하고 배운 것은 없었지만 마음은 너그러운 두 분이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제가 태어났죠. 그런데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셨답니다. 윤자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사니? 세상에 너랑 나 둘뿐이다. 엄마 왜? 아빠는 어디 있는데? 왜 우리 둘이야?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온갖 일을 다하며 저를 키웠답니다. 가끔 아버지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련하네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재혼은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말대로 세상에 엄마와 나 둘뿐이었죠. 그런 엄마의 바다와 같은 사랑 덕분에 어른이 되었고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윤자가 이제 어른이 돼서 시집을 간다고 하는구나. 엄마, 내가 더 잘할게. 장모님, 윤자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장모님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이제 최서방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윤자 잘 부탁하네. 남편은 화물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씻고 아침밥을 차려놓았어요. 성실함 하나는 전국 1등, 사람 좋기로는 세계 1등인 사람이었죠. 저나 남편 역시도 대학 문턱에는 못 가본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이만큼은 좋은 것 먹이고 잘 가르쳐서 이 세상에 보배가 되는 사람으로 키우자. 그런 소망이 있었네요. 장모님, 좋았습니다. 아이고, 최서방 왔나? 장모님 좋아하시는 곶감 감귤 좀 가져왔어요. 아이고, 우리 사이가 최고네, 최고야. 비싼 걸.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우리 윤자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거죠. 우리 윤자가 결혼 하나는 잘했지. 최서방, 장거리 운전하고 돈을 잘 버는 것은 좋은데 잠도 잘 못 자는 일이라 내가 항상 걱정이 많아. 뭐 다른 일을 알아볼 생각은 없나? 지금은 그렇긴 한데요, 장모님. 걱정하시는 마음 압니다. 저나 윤자나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모이고 하면 이 일도 정리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네. 자네가 건강한 게 최고지, 최고야. 남편과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 집과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남편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기에 저는 시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홀로 사는 저희 엄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했고 자주 찾아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뒤 남편과 저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어여쁜 딸이었어요. 윤자야 고생 많았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노. 윤자 너 어렸을 때랑 꼭 닮은 예쁜 공주님이구나. 아유 곱다 고와. 엄마. 자식을 낳아봐야 철이 들고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옛 어른된 말씀이 하나 틀린 것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는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또 10달을 품고 있다가 배 아파 낳은 딸이 어찌나 귀한지 남편과 저의 소망처럼 세상에 귀한 보배가 되라고 딸 이름을 보배로 지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즘 손녀를 돌봐주러 집에 자주 오셨거든요. 그렇게 되자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죠. 장모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랑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내가?
그래도 그렇지. 엄연히 자네랑 윤자, 보배 세 식구가 사는 집인데 자네가 불편하지 않겠나? 저는 괜찮습니다. 장모님이 보배 보러 집에 자주 오시는데 아무리 가깝기는 해도 오고 가시는 길 고단하실까 걱정이 되네요. 저야 장거리 운전하면 못 들어오는 날도 있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하는데 장모님이 집에 계시면 제가 더 든든합니다. 윤자 생각도 그렇고? 그럼요. 장모님은 윤자와 저, 우리 둘의 어머니세요. 아유, 고맙네. 나도 최서방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네. 동네 사람들이 저희 엄마에게 남편복은 없어도 사위복은 있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친어머니 모시듯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엄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딸이 3살이 되었고 엄마가 딸을 돌봐주시게 되자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직 보배도 어린데 일하는 거 괜찮겠어? 엄마가 계셔서 다행이지. 시장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밥 설거지할 사람을 구하더라고. 힘든 일인데 나만 힘든가? 잠도 잘 못 자고 먼 거리 운전하는 여보가 더 고생이지. 힘내자 윤자야. 우리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우리 보배 하나는 부족함 없이 키우자. 고마워, 당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도 고마워.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도 곧잘하게 된 우리 딸은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시장에 데리고 다닐 때도 많았는데 시장 골목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아이였죠. 아이고, 보배 왔나? 안녕하세요. 어찌 그리 배꼽 인사를 잘할까? 보배야, 아줌마가 보배 떡꼬치 하나 줄까? 우리 할머니가 공짜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에휴, 안다. 우리 보배 예쁘다고 이렇게 먹을 거 하나 쥐어줘도 보배 할머니가 꼭 들러서 값을 치르고 가시는데 근데 가끔은 괜찮다. 보배 너무 예쁘다고 아줌마가 주는 거야. 정말요? 그래. 보배 할머니랑 같이 왔지? 네. 할머니는 저기 야채 가게에서 나물 사고 계세요. 그래. 그럼 여기서 이거 먹으면서 할머니 기다리자.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 여기 분식집 안에 있을게. 시장 사람들이 하나같이 딸을 예뻐하니 저희 엄마는 보배를 데리고 시장 돌아다니는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정이 많은 시장 골목이었죠. 일하던 국밥집에서는 설거지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하니 국밥 끓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소하지만 마음을 꽉 채우는 행복을 느끼며 살았어요. 우리 보배,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다 됐나? 응, 할머니. 나 이제 초등학생이야.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우리 보배 예쁜 책가방 사줄 건데 우리 보배는 분홍색 좋아하지? 우와, 할머니 진짜? 분홍색 책가방? 저번에 가방 가게에서 본 건데 진짜로 그거 사줄 거예요? 그럼 우리 보배 예쁜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만 생각하면 이 할미는 너무 행복하지. 우리 주말에 가방 사러 갈까? 좋아요. 신난다. 신난다. 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생각납니다. 남편도 그날은 일을 빼고 다 같이 입학식에 갔어요. 시장 가방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예쁜 가방을 사줬는데 가방을 메고 너무 좋다면서 뛰어다니던 딸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보배야, 아빠 트럭 타러 갈까? 응, 아빠 트럭 탈래. 진짜 높아서 비행기 탄 것 같다. 보배 비행기 타봤나? 비행기 안 타봤는데 어떻게 하는데? 비행기는 훨씬 높이 날지. 근데 아빠 트럭에 타서 밑에 보면
다른 차들 천장이 다 보인다? 그게 기분이 엄청 좋거든. 그래? 보배야, 지금은 트럭에서 비행기 타는 기분 느끼고 나중에 우리 보배 어른 되면 아빠가 진짜 비행기 태워줄게. 우리 비행기 타고 할머니랑 엄마랑 제주도 놀러 가자. 진짜? 언제? 어른 될 때까지 몇 밤이나 자야 되는데? 엄청 많이 자야 되지. 근데 금방이다 금방이야. 아빠한텐 그렇다. 우리 보배 옹알이 하다가 걸음마하고 유치원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살이 됐잖아. 세월이 참 진짜 화살 같다. 우리 보배 자라는 순간은 다 아빠 마음에 몽땅 담겨있다. 진짜? 사진처럼 꺼내볼 수 있어? 그럼 눈만 딱 감으면 영화처럼 다 아빠 머릿속에 펼쳐진다니까? 그럼 내가 그 영화 주인공이야? 당연하지. 우리 공주가 항상 주인공인 영화다. 보배야. 우리 보배는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10살 되고 한참 지나야 생일이지? 올해 생일에 뭐 갖고 싶은 거 있나? 아니, 없어. 진짜? 왜 갖고 싶은 게 없는데? 가방은? 그 분홍색 가방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산 건데 벌써 3년이나 돼서 해졌다 아이가. 아빠가 새 가방 사줄까? 난 아직 이 가방 좋다. 색깔도 고운 게 엄청 튼튼해서 아직 끄떡없다. 난 이거 6학년 때까지 메고 다닐 건데? 진짜? 6학년 되면 그 가방 애기 가방 같다고 친구들이 놀릴 낀데. 남들이 뭐라 하는 게 뭔 상관인데? 내 눈에 예쁘면 그만이다. 아이고 우리 딸 야무진 거 보소. 우리 보배는 누구 닮았나?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 닮았지? 보배는 할머니, 아빠, 엄마 딸이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남편과 딸의 대화를 듣고 있자면 엄마도 저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차고 야무지고 마음이 착한 딸이었어요. 우리 딸의 생일은 눈이 내리는 12월이었는데 생일에 눈이라도 오면 마당에 눈사람을 만들어두고 딸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죠. 남편이 가방 이야기를 해서 보니 정말 3년 동안 매일 메고 다닌 가방이 해진 게 보이더라고요. 올 생일에는 새로 가방이나 사줘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10번째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도착할 거야. 우리 보배 생일 축하 함께 해야지. 눈도 올 것 같은데 운전 조심해요. 내가 케이크 사올게. 보배 좋아하는 생크림 과일 케이크를 사와야지. 보배 좋아하는 불고기 반찬 해놓고 기다릴게요. 보배가 케이크 너무 좋아하겠다. 자, 이거 차에서 먹어요. 주먹밥이랑 떡이에요. 여기 따뜻한 차도 가져가고. 고마워. 다녀올게. 보배야, 아빠 간다. 아빠 잘 다녀와. 내일 오면 보배 생일 파티 하는 거지? 그럼 조 10개 꽂고 보배가 불어야지. 소원 생각해놓고. 알겠어요, 아빠. 힘내. 아빠가 최고. 딸의 생일 전날 남편은 먼 지방으로 운송을 떠났어요. 몇 군데를 돌고 나서 생일 저녁까지 집에 온다고 했죠. 우리 딸은 하룻밤만 자면 생일이라며 설레어서 밤도록 잠을 못 자더군요. 이불을 덮어주고 배를 토닥토닥 하다가 저도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조금 번화가로 나가서 딸 가방을 샀죠. 입학식 때 매던 분홍 가방이 너무 애기 가방 같았거든요. 집에 오니 엄마가 한창 음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최서방 저녁 전에 오지? 그런다고 했어요. 이게 다 뭐야? 불고기 재워뒀고 불고기는 우리 엄마 불고기가 최고지? 소갈비는 못 먹여도 불고기는 해야지. 잡채도 좀 하려고 한다. 최서방이 잡채 좋아하잖아. 이따 보배 학교 마칠 시간에 데리러 가야겠다. 아참, 미역국도 끓여야지. 우리 보배 좋아하겠네. 잔치상이야 잔치상. 엄마 이거 어때?
보배 생일 선물로 가방 샀어. 아유, 그래, 예쁘다. 3년이나 같은 가방 가지고 다니는데 다 해져가지고는. 안 그래도 가방 사줄 때가 됐나 했는데 보라색 가방이 예쁘네. 잘 골랐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아이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신난다, 신난다. 오늘은 내 생일. 그렇게 좋아? 응, 엄마. 근데 할머니가 그랬어. 생일에는 엄마한테 감사해야 하는 날이래. 그래? 응. 엄마가 보배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낳은 날이라고. 보배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엄마, 이따가 아빠 오면 아빠한테도 말해야지. 그래. 아빠 꼭 안아주면서 말해줘. 집에 가자. 저녁 6시, 7시, 8시가 다 되었는데도 남편이 오질 않더군요. 국을 끓였다가 식어서 다시 끓이기를 몇 번. 전화도 받지 않고 눈이 오는데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9시가 되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늦는다는 말은 없었는데 늦어도 7시 전에는 온다고 했었거든요. 엄마, 왜 이렇게 늦지? 그러게, 최서방이 7시 전에는 온다고 했는데 벌써 9시네.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히는 거 아니겠니? 좀 더 기다려보자. 딸아이는 벽에 기대 꾸벅꾸벅 졸며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에 퍼뜩 놀라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경찰이요? 어디시라고요? 네? 저는 수화기를 자리에 놓지도 못한 채 주저앉았어요.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던 엄마가 대신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끊은 뒤 저희 엄마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가봐야지. 어서 일어나라. 엄마, 안 돼. 이건 아니야. 잘못 온 전화야. 거짓말이야. 급하게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저희를 맞이한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최영진 씨 가족 되십니까? 네, 제 남편이에요. 여기는 저희 그 사람 장모님, 저희 엄마예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0년 넘게 작은 사고 한 번 없이 운전한 사람인데, 베테랑인데 어떻게 이런... 자세한 것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목격자 진술로는 일단 눈길에 도로 정체가 심했습니다. 조금 뚫린 구간에서 차들이 속도를 냈죠. 터널 앞에서 다시 차가 막혔는데 남편분 뒤에 오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연쇄 추돌을 했고 남편분 트럭도 휘말렸죠. 남편분께서는 앞에 차들에 부딪히는 대신 핸들을 틀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습니다. 남편분 차가 크니까 정체 구간에 앞에 차들에 돌진했다면 인명피해가 많았을 겁니다.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딸에게 소원을 빌라는 말이 마지막 말이 되었죠. 확인을 하는데 현실감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차갑게 굳은 손을 잡으니 정말 떠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챙기기 위해 남편이 몰던 트럭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운전석 옆에는 케이크 상자가 놓여있더군요. 높고 모양도 흐트러져 엉망이 된 케이크였지만 하얀 생크림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차에 항상 걸고 다니던 가족 사진, 케이크,
보온병. 물건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배 엄마 왔어? 보배 오늘 학교 안 보낸다고 해서 아직 우리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를 많이 찾더라고.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지? 늦어서 걱정했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어머, 보배 엄마 괜찮아? 일단 들어가자. 엄마, 이제 왔어? 보배가 많이 기다렸는데, 할머니는? 아빠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는 딸을 안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보배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사니? 세상에 너랑 나 둘뿐이야, 어떡해? 엄마 울지 마. 엄마 울면 보배도 슬퍼. 뒤따라온 저희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그만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도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저를 부축하고 최대한 담담한 모습으로 곁을 지키던 엄마였습니다. 집으로 엄마를 모셔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깨어나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그 말을 네가 하게 되다니. 왜 그런 걸 닮아서 왜 이 못난 애미가 평생 진짐을 네가 이어받는 거야? 왜? 엄마. 장례를 치르고 2달이 지났습니다. 식당 일도 쉬어야 했어요. 서서히 일상을 회복했나 싶다가도 어느새 저녁 밥상을 차리며 그 사람 국그릇에 국을 뜨고 수저를 놓고 있더라고요. 아차 싶어 앞을 보면 딸아이가 멀뚱멀뚱 저를 보다가 화들짝 놀라 시선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딸애는 밤이면 몰래 우는 데가 많았습니다.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럴 때면 마음이 저려왔어요. 저희 엄마도 한참을 누워 계셨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난 후에는 집안 청소를 하고 보배를 학교에 보내고 다시 단단해지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를 혼자 키웠을 그 시절처럼요. 국밥집 사장 이야기 들었니? 어떤 이야기? 하긴 너 아직 일도 안 하고 밖에도 잘 안 나가니. 왜, 무슨 일 있대요? 그 국밥집 사장이 가게를 접는다고 하더라. 오래되고 장사도 잘 되던 곳인데 왜요? 사장님 연세가 많잖아. 자식들 중에 물려받아 산다는 사람이 없대.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가 해보는 게 어떠니? 적당히 인수할 사람 있으면 좋은 가격에 넘긴다고 하더라. 내가? 너 거기서 오래 일했잖아. 지금 국밥 그대로 할 필요 없지. 순대국밥 같은 거 하는 게 어떠니?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도 최서방이 생각했던 거잖니. 네 가게 차려준다고. 그걸 자기 보험금으로 해준다는 건 아니었을 텐데. 아직도 눈 감으면 선명하게 그 사람이 생각나. 나도 그렇다. 최서방은 정말 아들 같았어. 아유, 나도 너무 보고 싶구나. 그동안 모아둔 돈과 보험금으로 시장에 있는 국밥집을 인수했습니다. 낡은 집기들은 처분하고 가게를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오랜 기간 그 가게에서 일한 제가 가게를 맡겠다고 하니 사장님도 좋아하셨죠. 순대국밥집으로 바꾸며 간판을 새로 올렸습니다. 용진이네 순대국밥. 남편의 이름으로 가게 이름을 지었죠. 사장이 되었지만 하는 일은 비슷했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죠. 엄마가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거의 단골이었고 바뀐 순대국밥 맛이 좋다며 자주 찾아주셨습니다. 아침과 점심에 바쁘고 오후에는 조금 한가했어요. 가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창밖에 눈길을 끄는 아이가 보이더군요. 구두 닦아요. 구두! 반짝반짝 구두 닦고 가세요. 우리 딸 또래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구두통을 메고 길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더라고요. 중학생도 안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손님이 오자 고사리만한 손으로 구두를 열심히 닦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주변으로 좀 더 큰 애들이 모여들었어요. 야야, 누구 맘대로 여기서 구두를 닦아. 여기 우리 구역이야. 이씨. 시장이 다 형들 건 아니잖아. 나도 여기서 구두 닦을 거야. 조그만 게 말귀를 못 알아두는구나.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래? 이씨. 아이 하나를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는 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거기! 가게 앞에서 너무 시끄러운데 너희들 뭐 하는 거니? 긴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에 나가자 큰애들이 눈치를 힐끗힐끗 살피더니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경고야, 너 여기서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가만 안 둬. 이씨. 큰애들이 구두 닦던 아이의 구두통을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아이는 훌쩍거리다가 주변을 정리하고 금방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학교는 다니는 걸까? 정말 우리 보배 또래 같이 보이던데 못 보던 아이라 동네에 새로 이사를 왔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더 이상 구두 닦는 일은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공손히 다가가 두 손을 모으며 굽신거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좋지 않아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 꼬마야, 이리 와볼래? 쭈뼛쭈뼛 다가온 아이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더욱 상태가 안 좋았어요. 얼굴에 반창고를 잔뜩 붙이고 있었는데 약도 제대로 바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밥은 먹었니? 아니요. 아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순대국밥 좋아하니? 네. 잘 됐네. 거기 앉아. 국밥 말아줄 테니 먹고 가. 배고프지? 네.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국밥을 주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뜨겁다, 데일라. 천천히 먹어. 너무 맛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순대국밥집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 맛있다니 다행이네.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아이는 잘 먹었다며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아이는 시장 거리에서 구걸을 했어요. 똘망똘망한 아이가 공손하게 또 간절하게 말하니 잔돈이라도 주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게로 불러서 국밥을 말아줬습니다. 여러 번 자주 보다 보니 조금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로 이사 왔니? 네. 난 쭉 이 동네에 있었는데 너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부모님 이야기를 묻자 아이는 입을 다물더군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시장에서 아이가 보일 때마다 불러서 국밥을 말아줬어요. 구걸한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는 어려웠겠죠. 한 번은 아이가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학교를 마친 딸이 가게로 들렀어요.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아이를 보더라고요. 딸애가 신경 쓰였는지 그날은 더 말이 없었고 밥을 먹자마자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엄마, 제 돈 안 내고 그냥 갔는데? 응, 맞아. 왜? 엄마가 그냥 들어와서 먹으라고 했어. 너 혹시 학교에서 본 적 있니? 아니?
너랑 비슷한 나이 같아 보이는데 학교를 안 다니나 보구나? 몰라. 우리 학년이 아닐 수도 있지. 전교생을 다 아는 게 아닌걸? 그렇지. 오늘 학교 어땠어? 배고프지? 국밥에 밥 말아줄까? 응. 그래, 이거 먹고 집에 가서 숙제하자. 할머니 오실 시간 됐어. 알겠어. 남편이 떠난 뒤 딸은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참새처럼 하루 종일 쫑알쫑알거리던 아이였는데 저만큼이나 상처가 컸던 거죠. 그런 아이를 보며 나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고요. 저보다 더 어렸던 나이에 혼자가 된 엄마가 저를 키운 것처럼요. 엄마가 되고 또 이 상황이 되다 보니 더욱 엄마의 마음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밥을 다 먹은 아이가 다가와 저에게 뭔가를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사탕이요. 박하사탕. 아줌마 주는 거야? 네. 그래. 혹시 아줌마가 또 도와줄 건 없니? 너 학교는 다녀? 네. 그래? 지난번에 여기서 아줌마 딸 봤지? 학교에서 본 적 있어? 아니요. 우리 딸은 11살인데 너랑 비슷할 것 같다. 너 몇 살이야? 12살이요. 그렇구나. 집은 가까워? 조금 멀어요. 저 엄마가 아프세요. 그리고 아빠는 일을 하시는데요. 새벽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오세요. 아빠가 번 돈은 엄마 약값으로 써요. 여기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계속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렇구나. 아줌마, 매번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밥 정말 맛있어요.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래, 고맙다. 맛있게 먹어줘서. 네, 이제 가볼게요. 겨울이 되었고 어느덧 그이가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갔어요. 너무나 슬픈 건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의 생일이 남편의 기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딸은 전처럼 생일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는데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이제 생일 안 챙길 거야. 생일 선물? 아빠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생일이 아닐 때도 매일 밤 그렇게 소원을 빌어. 근데 그건 안 되잖아.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잖아요. 이젠 생일이 기쁘지 않아. 울먹이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생일날 우리는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편안하게 쉬고 있을 그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왔어. 벌써 1년이 지났네. 아직도 자기가 없는 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 이 계절이 다가오니 더 그렇네. 최서방, 잘 있었나? 우리는 서로를 위하며 잘 지내고 있네. 하늘에서 자네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 다 알아. 우리 보배도 이제 11살이고 국밥집을 하고 있어. 보배는 잘 키우고 있다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길 바라네. 아빠, 보고 싶어. 보배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가끔 보배 꿈에 찾아와주면 안 돼? 꿈에서라도 보고 싶으니까. 또 올게, 아빠. 잘 있어. 딸의 11살 생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2년이 지나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어요. 이제 곧 중학생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날 이후 딸은 말이 없는 아이가 되었지만 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살아내고 있었어요. 물론 생일이 다가올 때가 되면 힘들어했지만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인데 지난 생일 때는 신발을 사줬는데 고맙다고만 말할 뿐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즈음 거의 3년 동안 국밥집에서 밥을 먹던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틀 늦어도 3일에 한 번씩은 가게에 들러 밥을 먹곤 했는데 어느 순간 오질 않았어요. 그 오빠 요즘 안 오네? 그러게나 말이야. 이사 갔나 보다. 그럴까? 궁금한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찾을 방법이 없으니. 걱정돼? 그렇지. 엄마도 아프시다고 했고 아버지는 공사장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애가 얼마나 힘들면 시장에 나와 구걸을 할까? 안타까웠어. 그래도 우리 국밥집에서 하루에 한 끼는 해결했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글쎄, 어딘가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거의 매일 국밥을 말아주던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었을 나이인데 이사를 자주 다녔다고 했으니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국밥집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빨리 집에 와.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뭐? 집에 가자마자 엄마를 살펴보았어요.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모시고 갔죠. 병실 밖에서 딸과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독서실 갔다 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한 거야. 난 오늘도 할머니가 엄마랑 같이 가게에 있는 줄 알았거든. 가게에 나오셨다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일찍 들어가시라고 했지. 깨어나셔야 할 텐데. 엄마, 할머니마저 안 계시면 우리 어떡해? 진짜 세상에 우리 둘뿐이잖아. 무서워. 그때 의사가 나와 병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요. 엄마 나왔어. 보배도 왔어, 엄마. 호흡기를 끼고 있는 엄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실 엄마도 남편이 떠난 이후부터 조금씩 몸이 아팠었죠. 병원에서 약도 먹고 영양제 챙기고 잘 모신다고 했는데도 집에만 있으면 더 아픈 것 같다며 하루에 몇 시간씩은 가게에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떠난 뒤 정말 엄마가 아니었다면 보배를 이만큼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저를 붙잡았고 어렸던 보배를 챙기며 굳세게 저희 가족을 지킨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는 건 저와 딸 모두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깨어나신 엄마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보였어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면서요. 할머니, 나 보배야. 보배 여기 있어, 할머니. 보배야, 할미가 미안하다. 우리 보배 다 커서 대학 가는 것도 봐야 하는데. 윤자야, 내 딸 고생이 많다. 보배랑 같이 행복해야 해.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힘겹게 말을 마친 뒤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쩍 마르고 거친 손을 한참 동안 놓을 수가 없었어요. 고생만 하다 떠난 엄마를 남편 옆에 모셨습니다. 엄마, 저기 저 별 보여? 어디? 저 멀리 반짝이는 별 2개. 하나는 아빠 별이고 하나는 할머니 별이야. 밤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 할머니 말처럼 엄마랑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해. 보배야,
그래, 아빠도 할머니도 편히 쉬잖아. 반짝이는 별 2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며 지켜줄 거야. 딸은 남편이 떠났을 때와 달리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할머니를 사랑하고 또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는데 행복해져야 한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단단히 마음에 새긴 듯 했죠. 그리고 정말 세상에는 보배와 저밖에 없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딸의 말처럼 마음이 힘든 날이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2개를 찾고는 했죠. 말없이 별을 바라보다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딸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엄마, 나 이제 기숙사로 가야 돼. 그래, 우리 딸. 대학에 합격한 거 너무너무 축하해. 엄마는 보배가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훌쩍 커서 대학을 가게 되었나. 참 꿈만 같다, 보배야. 다 엄마 덕분이에요.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 매주 주말마다 오진 못해도 자주 올게요. 아빠도 할머니도 우리 보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대학 입학 선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별 2개 장식이 달린 은팔찌를 선물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떠난 뒤 보배가 하늘의 별 2개 이야기를 자주 했고 의미가 있는 선물 같았어요. 팔찌 너무 예뻐, 엄마. 고마워.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또 너무 자주 울지는 말아요. 멀리 있어도 엄마가 마음 아파하고 울면 다 느껴질 것 같아.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자주 전화해. 딸을 터미널에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 어찌나 마음이 휑한지요. 마음이 약해지는 날이었지만 울지 말라는 딸의 말에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시장에 차린 국밥은 어느새 시장을 넘어 지역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잡내도 나지 않고 국물이 진하고 맛이 좋다고요.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서 정말 열심히 장사에 매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딸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고 졸업을 시켜야 했으니까요. 열심히 벌어서 우리 딸 좋은 거 먹이고 잘 가르쳐서 세상에 보배가 되게 키우자.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국밥집의 직원들을 쓰면서도 잘 되는 가게에는 사장이 있더라는 말을 새긴 저였기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국밥집을 지켰습니다. 딸은 거의 매일 저녁 전화를 걸었죠. 대학 생활이 어떤지,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집에 오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엄마 국밥 먹고 싶다. 진짜야, 생각나. 여기서도 순대국밥 사 먹은 적 있는데 엄마 국밥 맛이 아니야. 그렇게 국밥이 먹고 싶어? 엄마가 냉동하고 포장 잘해서 좀 보내줄까? 아니야, 기숙사잖아. 어디 보관하기도 어렵고. 엄마가 고생이지.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만 끝나면 집에 갈게. 엄마는 오늘 별일 없었지? 이번에 내려가면 엄마 뭉친 어깨랑 팔다리 주물러줘야지. 기대해, 엄마? 그래. 공부하느라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알았지, 보배야? 알겠어요. 고마워. 이만 끊을게. 엄마 잘 자.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딸과 통화하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첫 중간고사가 끝난 주말, 오랜만에 딸이 내려왔죠. 그날은 국물을 우리는데 어찌나 괜히 떨리던지 딸이 그렇게 생각나고 먹고 싶다던 엄마 국밥이었으니까요. 순대국밥 외에도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기다렸어요. 엄마, 나왔어. 우리 딸 왔어? 달려와서 푹 안기는 모습은 꼭 유치원 때 보던 그 모습 같더군요. 덩치만 컸지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공부 많이 어렵니? 학교 식당 밥은 먹을만 해? 공부 어렵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학식은 진짜 맛없다, 엄마. 그냥 밖에서 먹는 것보다 싸니까 먹는 거야. 시간도 없고. 코피 쏟으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건강이 최고다 항상. 오랜만에 딸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이른 아침 시장 초입에 있는 목욕탕에 같이 갔습니다. 어릴 땐 제가 등을 밀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딸이 커서 제 등을 밀어주더라고요. 목욕을 마치고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를 마시며 나왔는데 시장 사람들이 딸을 반겨주었어요. 아, 이게 누구야? 보배 왔나?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닌다며? 이야, 우리 보배 멋있다. 우리 국밥집 사장님 출세했네. 딸이 대학 간 건데 제가 출세를 했다니요. 봐라, 말은 저리 해도 얼굴은 그냥 좋아 죽는다. 나 같아도 대견하고 자랑스럽지. 보배야, 자주 놀렀나? 시장의 귀염둥이가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되어 왔는데 우리 딸을 예전처럼 귀엽게 봐주시는 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처음 택시를 타고 멀리 가서 스테이크를 썰어보았습니다. 칼질하는 법도 모르고 서툰데 딸이 다 가르쳐주고 먹기 좋게 잘라주었죠. 계산을 하려는데 딸이 선뜻 돈을 내는 거였어요. 응? 아직가 돈이 어딨다고. 엄마 보내주는 용돈 아껴 쓰기도 바쁜데. 나 과외 시작했어, 엄마. 용돈도 더 안 줘도 돼. 과외? 응, 꼬맹이들 가르치는 거야. 시간 많이 안 뺏기고 애들이 귀여워. 또 그냥 밥값 교통비 정도는 버니까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필요하면 말할 테니까 이제 매달 용돈은 그만. 어렸을 때나 받는 거잖아, 용돈은. 나 이제 다 컸는데? 우리 보배 다 컸네, 다 컸어. 지금은 그냥 이런 밥밖에 못 사주지만 졸업하고 일하고 하면 엄마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엄마. 알겠어. 대학교 1학년도 금방 지나가고 어느새 딸은 취준생이 되었네요. 화살처럼 빠르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늘어난 것은 얼굴의 주름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매일 국밥을 끓이고 저녁을 먹고 집에서 TV를 보고 딸과 통화를 하고 이런 일상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죠. 딸은 여러 취업처를 고민하다 법원 서기부 시험을 준비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공무원이었죠. 딸에게 잘 맞는 직업 같았어요.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을 잘했던 아이였거든요. 일을 하니 자주 보기가 더 어려웠고 저도 가끔 딸이 사는 집에 올라가서 지내곤 했어요. 27살이 되던 해 딸이 갑자기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하더군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응, 엄마 국밥이지? 아이, 맛있는 것도 많은데 질리지도 않어? 언제 먹어도 안 질리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이니까. 내려와서 밥을 다 먹고는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고 결혼하려고 해요. 올곧고 강직하고 또 정의로우면서도 선한 사람이야.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해요. 만나는 사람이 있겠거니 했지만 결혼까지 생각한다니 좀 놀랐어요. 법원에서 일하다 만난 사람이고 예비 사위는 검사라고 하더군요. 상견례 전 딸이 내려와 고운 정장한 벌을 해주었습니다. 상견례를 서울에서 하게 되어 전날 딸의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였죠. 떨려서 잠이 잘 안 오더군요. 마음을 편히 하라며 제 손을 꼭 잡은 딸의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에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먼저 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보배 어미 되는 김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우 엄마 이순애입니다. 사돈댁에 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예비사위가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그 말과 함께 저를 와락 끌어안고 오열을 하기에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왜 이러는가? 깜짝 놀란 걸 보니 딸도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았죠. 한참을 울던 사위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하더군요. 용진이네 순대국밥. 저 어렸을 때 골목에서 구걸할 때 매일 불러서 국밥 말아 먹여주셨어요. 저 그때 밥 얻어먹던 꼬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뭐라고? 자네가? 눈을 비비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얼핏 똘망똘망한 눈에서 어릴 때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때 끼니 해결이 어려워 국어를 하며 밥을 먹던 아이가 어떻게 검사가 되어 또 제 사위가 되는 건지 상견례 자리에서 그간의 일을 들을 수 있었죠. 사실은 저희가 민우 큰어머니, 큰아버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우가 사실은 저희 조카인데 민우 중학교 될 무렵 우리가 민우를 입양했어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애틋하게 아끼는 마음으로 정성껏 길렀습니다. 검사 사위, 매일 국밥 말아주던 아이가 한 말은 사실이었어요. 사위의 친아버지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몰래 했다고 합니다. 사위의 친어머니가 사위를 임신하자 그대로 도망친 모양인데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을 했고 사위의 친어머님은 우리 사위를 낳고 몸이 계속 안 좋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버는 돈은 다 약값이었고 어릴 때 했던 말이 다 사실이었어요. 제 동생인데 아버지는 끝까지 그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아버지 몰래 저는 수소문해서 동생을 찾고 있었거든요. 전국을 떠돌며 어렵게 살고 있었고 민우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되어 소식을 들었는데 애 엄마도 제 동생도 다 세상을 떠난 뒤였죠. 민우가 천에 고아가 된 거였어요. 우리는 자식이 없었고 서방님의 아들, 혼자 남겨진 민우를 우리 아들로 입양했답니다. 그렇게 인사도 못 드리고 갑자기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서울 와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 검사가 되기까지 쭉 공부만 했네요. 안 그래도 인사를 못 드리고 떠난 게 항상 마음에 걸리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런데 보배 씨를 만나고 보배 씨가 장모님의 딸이었다니 정말 부족하고 염치 없는 저한테 하늘이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장모님께서 먹여주신 밥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눈물의 상견례 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말 사위가 딸과 함께 국밥집에 찾아왔죠. 여기는 그대로네요. 시장도 골목도 이 간판 기억나요. 장모님, 이 이름은 돌아가신 장인어른 성함이죠? 맞네. 전국을 떠돌며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돈 모으면 작은 가게 하나 같이 하자고 했었지. 일찍 가버려서 가게는 못 봤지만 말이야. 자, 내려오느라 고생했어. 국밥 한 그릇 어서 들게나.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먹던 사위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맛이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평생 잊어본 적이 없는 순대국밥이라고 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보배씨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 장모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사위는 거칠어진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다짐을 했고 그해 가을 딸과 사위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부인과 함께 화촉불을 밝히고 딸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와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용진씨,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내 나이 어느새 60을 바라봅니다. 곱고 고울 때 당신을 만나 함께 살았던 때가 내 인생의 제일로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우리 보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같은 날은 당신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여보, 당신이 지켜준 덕분에 우리 보배 잘 자랐어요. 사위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엄마와 함께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주세요. 요즘도 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 2개를 찾아봅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내가 당신 곁으로 가면 나 고생 많았다, 잘했다 칭찬해주세요. 보고 싶은 당신에게 윤자 드림.